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러시아와 서쪽으로 면해 있는 그런 국가들 가운데 유럽에서 유일한 그런 독재 국가인 벨라루스가 있고, 또 벨라루스 밑에 러시아와 이렇게 접견해 있는 우크라이나 등의 지명이 우리에게는 무척 익숙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외신란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설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웃의 초거대 강대국을 가진 경우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현재 9만 명에서 한 10만 명 규모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이미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2014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해서 지금 실효 지배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것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림반도는 결코 러시아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약 9만 2천여 명 이상의 군대를 직결시켰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6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입한 쿠데타 음모를 적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토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략설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는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동유럽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동유럽의 러시아 접견 지역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2014년에 크림반도의 강제 병합 상태로 러시아가 먼저 약속을 깬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는 2016년도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나토국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토 소속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안보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나토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월 2일 날 토니 블링크 미국의 국무장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2월 2일 날 서울에서 열린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 MCM 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항공기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의 러시아 국경 일대의 러시아 군사활동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 주변 국가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한때 혹은 현재 주변국들에 비해서 강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들은 주변국들이 자결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주변국들을 자결권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간주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국들의 자결권을 예사롭게 무시할 때가 많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속 단계를 위해서 부단하게 음모와 계략과 술수를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우리들에게 키예프 왕국으로 아주 친숙합니다.
9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존재했던 키예프 공국에는 자유 시민이 많았고 이들은 베체라는 아주 독특한 정치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키예프 공국의 시민들은 교회 광장이나 시장터에서 베체라는 그런 모임을 열고 법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징수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도자인 공후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공후는 저항을 통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자유주의 전통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240년 몽고족이 키예프에 쳐들어오면서 키예프 공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키예프는 러시아 변방 지역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국명에서 클라이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변방을 뜻합니다. 변방 국가라는 그 뜻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후에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그리고 오스만 터키 등 열강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라든지 미국 중서부의 곡창지대와 더불어서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손꼽힐 정도로 아주 비옥한 농토를 갖고 있습니다. 1917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러시아 전제군주 체제가 무너지자 우크라이나는 라다라는 그런 의회를 수립합니다. 러시아에서 포갑적인 볼셰비키 공산당이 정권을 잡자 그해 12월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마는 러시아를 압박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역시 전제 군주 체제였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군은 라다를 급습했었고 대통령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는 만행을 저질렀고 장관들을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헛수아비와 같은 인물을 권좌에 앉혔습니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볼셰비키 군대 적국은 물론이고 이들과 싸우는 러시아 백군과 폴란드군까지 우크라이나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외국군은 독일이 그랬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웠습니다. 1918년 말까지 2년 동안 15채나 정권이 바뀔 정도로 아주 정변이 심했습니다. 외국군의 손에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9만 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볼셰비키가 최종적으로 구소련에서 승리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영토가 돼버립니다. 구소련 치하에서는 더 기막히고 딱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32년도에 농장 집단화 계획을 강행하게 됩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농촌 지역의 반발이 아주 덧셌습니다. 수확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완장을 찬 당원들이 분홍의 농장들을 습격하고 곡물을 약탈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농민들은 가축을 내놓느니 차라리 도살해버리게 됩니다. 일할 소가 부족해지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도 급격히 축소되고 맙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이동은 제한됐습니다. 굶주려 죽은 시신들이 길가에 절비했습니다. 당시 유엔 조사에 따르면 1932년과 1933년 우크라이나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700만에서 1000만 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500만 명 정도를 염두에 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의 농장 집단화에 따라서 목숨을 잃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기아로 치사라는 뜻을 가진 홀로도모르의 비극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비밀은 공산체제가 결국은 은폐하고 있다가 소련 붕괴 직후인
2021년도에 공개되게 됩니다. 푸틴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더욱더 노골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내정 간섭과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간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아서 러시아에 강제 병합하고 맙니다. 이제 그것도 숨에 차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곁에도 민족주의로 단단히 무장한 채 1인 지배의 장기 집권을 굳힌 거대한 국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만이 한반도에 연고를 갖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쪽에 줄을 대서 동족을 배반하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는 많았습니다. 지금도 국내에서 그쪽에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차하면 우리 모두 독립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